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4일 밤 9시 32분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민족 중흥의 지도자 근대화 혁명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거의 이 기념일을 무시했습니다. 언론은 김일성 생일이라든지 김정일 생일만 오면은 그걸 기억을 했다가 기사를 대대적으로 써주는데 박정희, 이승만 두 대통령의 생일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합니다. 이게 역사전쟁에서 대한민국이 밀리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헌법 제8조 사항은 이렇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가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여기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정당의 목적은 근사하게 써놓았지만은 활동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한다. 그러면은 해산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라고 했습니다. 민간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정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헌법의 안전장치입니다. 정당이 반민주적 목적이나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법익을 지키는 입장에서 헌법 제8조 제4항이 명시한 정당 해산 제소권을 활용해 가지고 반민주적 정당을 해산시켜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가지고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하면은 헌법재판관 해산시킨다 하는 것이 실제로 적용된 게 바로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핵심은 이 정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론을 추종한다고 봤습니다.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론을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보아가지고 해산을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정부가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정당이다 라고 판단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해산시켜달라고 제소를 할 경우에 정부 측을 대리하는 사람은 한동훈 법무장관입니다. 2014년에는 당시 법무장관 황교안 씨가 그 소송을 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민주당을 상대로 한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언급했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행태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한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한동훈 장관은 오늘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가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판사를 탄핵했고 여기 탄핵이란 말은 탄핵 소추했다는 뜻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고, 탄핵소추라는 뜻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다고 했고, 검사 3명을 탄핵한다고 했고, 저를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 민주당은 이제 하루에 1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 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 심판 청구가 있다.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하여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은가? 라고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기자들에게. 이어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시는가? 라고 물은 뒤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다만 한 장관은 법무부는 현재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지를 남겼어요.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를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정말 그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은 아주 정교하기 때문에 이거 찬찬히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은 정말 그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면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즉 나라를 망치는 짓을 꼭 해야 될 게 아니라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런 짓만 골라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풀려니까 이렇게 좀 복잡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중대한 화두를 하나 던졌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러면은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통합진보당처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정당으로 규정해서 해산할 만한 사유가 있는 거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해산된 통합진보당보다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정리를 하면은 통합진보당보다 한 100배 정도의 위헌 사례가 발견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요사이 탄핵을 남발하는 것,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사람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도둑놈이 경찰관을 협박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법방해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독립된 사법권 중에는 수사와 재판을 다 포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사법권을 협박하는 행위, 그리고 탄핵 안 될 것이 뻔한데도 일단 탄핵 소추를 해가지고 몇 달 동안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 소추권을 남발하는 행위, 이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수두룩합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 예컨대 대한민국이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전쟁을 해가지고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상공에다가 대한민국의 공군이 전개되지 못하도록 묶은 9.19 군사합의, 이거는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겁니다. 이건 헌법에도 위반되는 겁니다. 또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민족 반역자인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손잡고 자유통일이 아니라 자주통일하겠다고 약속한 거, 이것은 헌법 1조, 3조, 4조를 고스란히 다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살기 위해서 남한으로 탈출했던 북한 거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북한 거주 대한민국 국민 두 사람이 여기서 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꽁꽁 묶어가지고 눈도 가리고 해가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함으로써 자국민 보호 의무를 포기한 행위, 그리고 한국인의 국외 퇴거 결정은 법원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행정부가 법원 대신에 법원이 해야 될 일을 마음대로 한 행위, 이거 다 중대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행위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사유는 아마 차고 넘칠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것은 지금 행사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슬쩍 하나 칼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따라서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정당 해산 제소권을 행사하겠다. 아주 긴박한 게임을 예고합니다. 사실상 이거는 의시시한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